전철을 구경하러 갔다가 내 인생이 무너졌다. 말도 안 된다고. 나도 그랬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성공한 남자였다. 명함에 적힌 영업이사라는 직함, 수입차 키, 새 여자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전철을 떠나온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그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정확히는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뒤집혔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지금도 생각하기 싫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누군가는 내 실수를 보고 배울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나처럼 멍청하게 살지 말라는 경고로 들어도 좋다. 49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날.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그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좋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옆에는 민지가 아직 잠들어 있었다. 35살. 나보다 14살 어렸다. 긴 생머리가 베개에 흩어진 모습이 그림 같았다. 브랜드 컨설턴트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그녀는 내가 만난 여자들 중 가장 세련됐다. 자기야, 일어나. 민지가 눈을 뜨더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요즘 사람들 특징이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본다. 오빠, 이거 봐. 민지가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인스타그램이었다. 지역 맛집 계정에 올라온 포스팅이었다. 따뜻한 손맛 반찬 공방 앤드 수민의 밥상. 웨이팅 이 시간 이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어. 나는 화면 속 사진들을 훑어봤다. 정갈한 백반, 색색의 반찬들, 환하게 웃는 직원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내 손이 멈췄다. 주인 소개 사진이었다.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집밥 같은 한 끼라는 캡션 아래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웃고 있었다. 이수미, 내 전처였다. 이거 수미 아니야?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는 우월감이었다. 맞아. 내 전처. 헐, 대박. 근데 장사 잘 되나 보네. 웨이팅까지 있다고 하잖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운 좋게 잘 되는 거겠지. 원래 요즘 사람들 SNS에 떠돌아다니면서 하플 찾잖아. 한두 달 가는 거야.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혼하고 혼자서 가게까지 차렸다는 게 대단하다고.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민지는 이수미를 모른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집에만 틀어박혀서 김치 담그고, 장 보고, TV 보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외출할 때도 화장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여자.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 동안 그 여자는 뭘 했나.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자고. 그러다 내가 민지를 만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 여자는 울기만 했다. 자기야, 우리 점심때 거기 가볼까?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뭐, 거기를? 응, 궁금하잖아. 전처가 차린 가게가 어떤지. 그리고 솔직히 맛있으면 좋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수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만나기 싫으면서도 보고 싶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좋아, 가자. 내가 대답하자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오빠, 혹시 불편해? 괜찮아? 불편할 거 없지. 이미 끝난 사이인데. 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수입차 끌고 가서 주차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민지와 함께 들어가면 이수미의 표정이 어떨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오전 10시. 나는 샤워를 하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49살. 배가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헬스장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지만 골프는 주 2회 꾸준히 친다. 이마는 좀 넓어졌지만 아직 머리숱은 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벨트를 두르고 캐시미어 니트를 입었다. 민지가 골라준 거였다. 오빠, 완전 멋있어.
진짜 40대 중반 같아. 민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우리는 11시 반쯤 집을 나섰다. 내 차는 독일제 수입 세단이었다. 새 차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6개월 전에 뽑았다. 할부였지만 민지는 몰랐다. 오빠, 차 바꾼 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이게 오빠 격이지. 민지의 칭찬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다. 나는 성공한 남자였다. 명함에는 한빈 메디케어 영업본부 이사라고 적혀 있다. 요양시설 납품업체다. 병원용 침대, 휠체어, 환자복, 의료 소모품 같은 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납품하는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가 관리하는 거래처만 30곳이 넘었다. 그리고 실적은 늘 탑이었다. 작년에는 영업이사로 승진까지 했다. 연봉은 7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다. 게다가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뭐 넉넉했다. 리베이트. 차를 몰면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 오늘은 민지랑 데이트하고 전처 구경이나 하러 가는 날이다. 오빠, 근데 이혼한 지 얼마나 됐어? 민지가 물었다. 2년. 2년이면 꽤 됐네. 근데 왜 헤어진 거야? 전에는 대충만 말해줬잖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성격 차이? 그냥 안 맞았어. 답답했지. 답답하다는 게, 그 여자는 야망이 없었어. 그냥 집에만 있고, 남편 벌어온 돈으로 살고, 나는 더 큰 걸 원했는데, 그 여자는 그걸 이해 못했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오빠는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지금 훨씬 행복해 보여. 나는 웃었다. 민지의 말이 맞았다. 나는 행복했다. 이수미와 살 때는 늘 갑갑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다. 그 여자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다. 오늘 마트에서 뭐 샀어? 애 학교에서 뭐래? 친정엄마가 뭐래? 지겹고 재미없었다. 민지는 달랐다. 대화가 통했다. 트렌드도 알고 내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예뻤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그게 좋았다. 저기다. 내비 보니까 5분 남았어. 민지가 말했다. 나는 핸들을 꺾으며 골목으로 들어갔다. 주차할 곳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골목 안쪽이라 주차 공간이 협소했다. 결국 가게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나는 일부러 차를 천천히 잠갔다. 삑삑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여기 분위기 괜찮은데?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래된 주택가였지만 곳곳에 작은 카페와 공방들이 들어서 있었다.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골목 입구에는 문화마을이라는 표지판도 보였다. 우리는 걸어서 가게 쪽으로 향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부터 냄새가 났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그리고 막 지은 밥 냄새. 배가 고파졌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칫했다. 생각보다 컸다. 따뜻한 손맛 반찬 공방 앤드 수민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 간판이었는데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놓은 게 보였다. 가게 입구 옆에는 작은 유리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포장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 김치 가격표도 붙어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웨이팅이었다. 오빠, 진짜 웨이팅 있네. 민지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문 앞에 놓인 웨이팅 보드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민수 4명, 이지은 2명, 박철호 3명. 우리 차례는 언제쯤 될까? 저기요. 내가 입구 쪽을 향해 말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주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이수미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뭔가를 접시에 담고 있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 그 여자였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 직원이 나왔다. 25쯤 돼 보였다.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두 분이세요? 네. 성함이랑 인원수 적어주시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한 4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40분? 나는 시계를 봤다. 12시 10분. 1시쯤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오빠, 어떻게? 기다릴래? 민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왔으니까 먹고 가야지. 사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궁금했다. 저 안이 어떤지, 이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다. 민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라떼. 오빠, 진짜 신기하다. 전처가 저렇게 장사를 잘할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민지가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했다. 정말로. 이수미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밥은 해줬으니까. 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았다. 그냥 평범한 집밥이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레퍼토리도 돌고 도는 몇 가지뿐이었다. 그런 여자가 식당을 차렸다고? 오빠, 혹시 이혼할 때 위자료 많이 줬어? 민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재산 분할 절반 주고 위자료는 좀 줬는데 많지는 않았어. 그럼 저 가게 차린 돈은 어디서 났을까? 모르지. 뭐 대출 받았거나 아니면 친정에서 도와줬거나.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저 여자가 나 없이도 사는 거였다. 그게 기분이 이상했다. 40분이 금방 지나갔다. 문자가 왔다. 손님, 자리 준비됐습니다. 5분 내로 오셔야 다음 분께 자리 넘어갑니다. 우리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가게로 향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게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테이블이 10개쯤 있었고 거의 다 차 있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보낸 감사 편지, 지역 신문 기사, 그리고 상장. 2023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정. 나는 그 상장을 뚫어지게 봤다. 구청에서 준 거였다.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이 놓여 있었다. 오늘의 정식 A1만 2,000원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찜, 반찬 6종. 오늘의 정식 B1만 2,000원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반찬 6종. 특선 정식 1만 5,000원 갈비찜, 된장찌개, 계란찜, 반찬 8종. 가격이 착했다. 이 동네 밥집 치고는 비싼 편이 아니었다. 저희 A 하나, B 하나 주세요. 민지가 주문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으로 가더니 소리쳤다. 사장님, A 하나, B 하나요. 네. 그 목소리, 이수미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방 쪽을 봤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이수미가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흔들며 제육을 볶고 있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집중해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나는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저렇게 집중하고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 오빠, 저기 저 사진 봐. 민지가 벽을 가리켰다. 액자 속에는 이수미가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노부부, 젊은 커플, 가족 단위 손님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이혼 후 홀로 시작한 반찬 가게 이제는 지역 명소로. 기사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었다. 47세 이수미 씨는 2년 전 이혼 후 홀로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반찬 공방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늘어나자 식당으로 확장했다. 이 씨는 정직한 재료, 정성스런 손맛을 모토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직접 반찬을 만든다. 특히 지역 요양시설과 독거노인 가정에 무료로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화제다.
나는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요양시설? 왜 하필 요양시설? 그리고 무료 봉사. 오빠 멋있다. 봉사도 하네.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이 나왔다. A 정식이요. B 정식이고요. 직원이 접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구수한 된장찌개, 윤기 나는 제육볶음, 노릇노릇한 고등어구이, 그리고 반찬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깍두기, 무생채, 멸치볶음. 맛있겠다. 민지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집밥 맛이야. 엄마가 해준 밥 같아. 나도 한 입 떴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이 맛, 이수미가 해주던 밥맛이었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 제육의 달콤 짭짤한 양념, 김치의 적당한 익은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밥, 윤기나고 찰지고 따뜻한 밥. 나는 밥을 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님,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주방 문이 열리며 이수미가 나왔다. 이번 테이블 음식 어떠세요? 간이 괜찮으세요? 이수미가 다른 테이블로 가며 물었다. 목소리가 밝았다.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쳤다. 이수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2초쯤 지났을까?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음식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떨리지 않았다. 네, 맛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이수미는 민지를 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잘 드세요. 그게 끝이었다. 이수미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오빠, 방금 전처 맞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지 않아? 응, 사실 어색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서 뭔가 찜찜했다. 나는 이수미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다. 내가 새 여자랑 나타났으니 충격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 그럼 나는 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계속 주방 쪽을 쳐다봤다. 이수미는 계속 일했다.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그 모습이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이 일을 10년은 해온 사람처럼.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 계시는데 거기도 사장님이 반찬 갖다 주신다면서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이수미가 밖으로 나와 대답했다. 아이고, 맛있게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요양원 음식이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사장님 반찬 가면 어머니가 밥을 2그릇씩 드신대요. 이수미는 수줍게 웃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요양원. 왜 자꾸 요양원이 나오지? 그리고 지역 요양시설에 봉사한다고? 내 회사가 납품하는 곳이 요양시설인데 혹시 겹치는 데가 있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빠, 다 먹었어. 나가자. 민지가 말했다. 나는 계산대로 갔다. 직원이 계산을 해줬다. 24,000원.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우리는 가게를 나섰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이수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빠, 잠깐만. 민지가 말했다. 왜?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저기 편의점 있잖아. 그래, 다녀와. 민지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차 앞에서 담배를 꺼냈다. 요즘 금연 중이었지만 갑자기 피우고 싶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다.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담배 아직도 피우시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이수미였다. 앞치마를 벗고 맨손으로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왜 나왔어? 잠깐 바람 쐬러요. 주방이 더워서. 이수미는 내 옆에 섰다. 담배 연기를 피하지 않았다. 잘 지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는 것 같네요. 새 여자친구도 생기고 차도 바꾸고. 그 말에는 비꼬는 어조가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던데. 내가 말했다. 이수미는 작게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다. 민호 씨. 이수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녀를 봤다. 조심하세요. 뭐가? 일 조심하세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요즘 소문 들었어요. 회사에서 내부조사 들어간다고.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서 들었어? 단골 손님 중에 평안요양원 원장님 계세요. 거기 한빛 메디케어에서 물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빛에서 감사 나온다고, 서류 검토 들어간다고. 나는 입이 바싹 말랐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으면 다행이에요. 이수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근데 민호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동안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민호 씨가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우리 남남인데 왜 걱정을 해? 이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15년 같이 산 사람인데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부조사. 평안요양원 원장이 말했다고. 나는 손이 떨렸다. 담배를 버리고 차에 기댔다. 감사. 서류 검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수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부조사 들어간다고. 서류 검토 들어간다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옆에서 민지가 곤히 자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잘못한 게 있긴 했다. 리베이트. 3년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거래처 원장님들이 주는 식사 대접, 선물, 그 정도. 업계에서는 다들 하는 거였다. 그런데 점점 커졌다. 가짜 견적서를 만들어서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원장들과 나눠 가졌다. 아니면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대충 계산해도 2억은 넘었다. 차 할부금, 민지 명품 가방, 골프 회원권,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다 그 돈에서 나왔다. 회사는 몰랐다. 아니,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적이 좋으니까 넘어갔다. 근데 감사.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회사 단톡방을 열어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업무 대화들만 오갔다. 나는 안심했다. 이수미가 듣기는 들었는데 오해일 거야. 아니면 평안요양원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잠들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민호 씨, 본부장님이 찾으세요. 동료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본부장실로 향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앉아요. 본부장이 말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민호 씨,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좀 정리해서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왜요? 감사실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부 거래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대요. 납품 수량이랑 실제 수령 수량이 안 맞는다고. 끝났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어느 거래처요?
평안요양원, 은빛노후요양원, 그리고 햇살요양병원. 세 곳이요. 내가 가장 많이 비리를 저지른 곳들이었다. 이해 안 가는 게 민호 씨가 관리하는 거래처들이잖아요. 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단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네. 나는 본부장실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는데 손이 떨렸다. 왜 갑자기? 그리고 왜 하필 그 세 곳? 나는 문득 이수미의 말이 떠올랐다. 단골 손님 중에 평안요양원 원장님 계세요. 설마 이수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 여자는 복수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봤으니까 안다. 하지만 만약? 일주일이 지났다. 감사실에서 사람들이 왔다. 내 책상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거래처 원장들을 일일이 인터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나는 3년간 총 2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 정확히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었다. 회사 돈을 직접 빼돌린 게 아니라 거래처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서 그 차액을 나눠 가진 거니까.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민호 이사, 중대한 배임 행위로 인해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본부장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부장님, 저는 할 말 없어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짐을 싸서 나오는데 동료들이 쳐다봤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여보세요. 오빠, 나 오늘 좀 바빠서 저녁 약속 취소할게. 응. 그리고 오빠, 미안한데 우리 좀 시간 가지자. 시간을 가지자고? 무슨 소리야? 그게 요즘 오빠 힘들어 보이잖아. 나도 일이 바쁘고. 그래서 좀 각자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나는 웃음이 났다.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뭐? 오늘 해고당했어. 그리고 소송당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오빠, 미안한데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민지야.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게 민지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연락이 두절됐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었다. SNS도 비공개로 바꿨다. 일주일 후 민지의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오빠, 민지가 그러는데 연락하지 말래요. 그리고 지금 새 남자친구 생겼대요. 미안하대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 다음 달은 지옥이었다. 회사는 나를 고소했다. 배임과 횡령 혐의였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도 솔직히 말했다. 이민호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합의를 권합니다. 합의하려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네. 최소 1억 5천은 내야 할 거예요. 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차를 팔았다. 빚도 많았다. 할부금, 카드값, 대출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게 없었다. 집도 나와야 했다. 전세였는데 보증금도 대출이었다. 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3평짜리 방, 창문도 없는 지하방이었다. 월세 35만 원. 거울을 봤다. 49살 남자가 서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졌고 머리는 기름져 있었다. 이게 나였다. 한 달 전만 해도 영업이사였던 남자. 수입차를 몰고 예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던 남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49살에 전과 기록이 있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민사는 패소했다. 남자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다. 편의점 알바, 배달 알바, 주차 관리 알바 다 떨어졌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월세를 낼 수 없었다. 고시원 주인이 쫓아냈다. 나는 찜질방을 전전했다. 어느 날 밤 찜질방 로비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 마련. 나는 그 뉴스를 보며 깨달았다. 나는 이제 노숙인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다.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11월이었고 날씨는 쌀쌀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이수미였다.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 있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왜요? 만나고 싶어요. 차 한잔 할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 씨,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공원 이름을 말했다. 30분 후 이수미가 나타났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털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많이 힘들었죠? 이수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차 좀 가져왔어요. 쌍화차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녀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받으세요. 식으면 안 맛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녹는 것 같았다. 민호 씨, 이수미가 말했다.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들한테 말한 거. 나는 그녀를 봤다. 왜 그랬어요? 민호 씨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아니요. 민호 씨 인생은 민호 씨가 망친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저는 그냥 멈춰주고 싶었어요. 더 깊이 가기 전에. 이수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호 씨, 결혼 생활할 때 전 민호 씨가 불행한 줄 알았어요. 집에 오기 싫어하고 저랑 대화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전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재미없고 못생기고 무능해서 민호 씨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가 아니었어요. 민호 씨였어요. 민호 씨는 늘 남과 비교했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단해 보이고 싶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직하게 사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수미는 나를 봤다. 저는 민호 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진심으로. 근데 민호 씨가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멈춰줬어요. 고마워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도 민호 씨한테 완전히 착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 솔직한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근데 민호 씨, 이수미가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뭐를요? 인생을요. 아직 50도 안 됐잖아요.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써주겠어요. 제가 쓸게요. 나는 그녀를 봤다. 제 가게에서 일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하고 배달도 하고 월급은 많이 못 드리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왜요? 왜 저를? 모르겠어요. 그냥 민호 씨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가게로 오세요. 출근해요. 이수미는 일어섰다. 그리고 민호 씨, 한 가지만 약속해요. 제 가게에서는 정직하게 일하세요. 단 1원도 속이지 말고, 단 하루도 성실하지 않은 날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보온병 뚜껑에 남은 쌍화차를 마저 마셨다. 달고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나는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7시가 되자 안에서 불이 켜졌다. 문이 열렸다.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이수미가 말했다. 나는 들어갔다. 여기 작업복이에요. 갈아입으세요.
검은색 티셔츠와 앞치마를 받았다. 탈의실에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49살 남자가 식당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영업이사였던 남자. 이제는 설거지꾼이었다.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수미가 주방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일은 설거지였다. 어제 닫을 때 못한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 냄비, 접시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 손에 익지 않았다. 설거지를 해본 게 언제였나. 결혼 생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다. 민호 씨,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먼저 헹궈야 해요. 이수미가 옆에서 알려줬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1시간쯤 지나자 설거지가 끝났다. 손이 쭈글쭈글해졌다. 이제 재료 손질할게요. 무 깎는 거 해볼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를 깎았다. 칼질이 서툴러서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다. 아까워요. 좀 더 얇게 깎아야죠. 이수미가 내 손을 잡고 가르쳐 줬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나는 이 여자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있었나. 아침 8시 직원들이 출근했다. 젊은 여자 둘, 40대 아주머니 한 분. 사장님, 3분 오셨네요. 네, 오늘부터 일하시는 민호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반말하세요. 편하게 해요. 직원들은 친절했다. 오전 11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밖을 봤다. 손님들이 밥을 먹고 웃고 대화했다. 이수미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주방에서 요리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낯설었다. 나는 이 여자를 15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몰랐다. 이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고 단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났다.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었다. 민호 씨, 밥 먹어요. 이수미가 밥상을 차려줬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반찬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떴다. 맛있었다. 이 맛을 나는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다. 첫 달은 힘들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참았다. 월급을 받았다. 180만 원. 영업이사 때 연봉에 13도 안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건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2달째. 이수미가 말했다. 민호 씨, 이제 반찬 만드는 것도 배워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탔다. 2번째는 짰다. 3번째는 심심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수미가 웃으며 말했다. 3달째. 단골 손님이 생겼다. 아저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70대 할머니였다. 매일 점심을 드시러 오는 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설거지하는 거 보면 성실하게 하시던데. 보기 좋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성실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4달째. 이수미가 제안했다. 민호 씨, 배달 일도 해볼래요? 오토바이 면허 있죠? 네. 그럼 오후에는 배달도 나가봐요. 요양원에 반찬 배달하는 일이에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요양원을 돌았다. 평안요양원, 은빛노후요양원, 햇살요양병원. 내가 비리를 저질렀던 바로 그곳들이었다. 원장님들을 마주쳤다. 이민호 씨 아니에요? 평안요양원 원장이 나를 알아봤다. 네. 요즘 여기서 일하세요? 네. 배달 나왔습니다. 원장은 나를 한참 바라봤다. 수고하세요. 그게 끝이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 오토바이에 타서 헬멧을 썼다. 눈물이 났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주방 보조를 맡았다. 간단한 찌개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다. 민호 씨, 이제 제법인데요? 이수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이수미가 말했다. 민호 씨, 오늘 맥주 한잔 할래요? 네, 제가 살게요. 수고비로.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맥주를 마셨다. 치킨도 시켰다. 민호 씨, 많이 변했어요. 이수미가 말했다. 뭐가요? 얼굴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제가요, 이수미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미안해요.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미안해요. 이수미는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 별 말씀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다. 민호 씨, 네. 행복해요? 지금. 나는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해요. 예전보다 훨씬. 이수미가 웃었다. 다행이네요. 8개월째. 이수미가 발표했다. 2호점 내려고 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와, 대박이에요, 사장님. 직원들이 환호했다. 민호 씨, 2호점 주방 책임자 해볼래요? 저요? 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다. 제가 책임자를요? 민호 씨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요즘 요리 실력도 늘었잖아요.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책임자. 6개월 전만 해도 노숙인 직전이었던 내가 2024년 10월 1년이 지났다. 나는 2호점 주방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올랐다. 작은 원룸도 얻었다. 거울을 봤다. 50살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생기가 돌았다. 눈빛도 달라졌다. 이게 나였다. 새로운 나. 어느 토요일 오후 1호점에 들렀다. 이수미에게 보고할 게 있었다. 사장님, 2호점 이번 달 매출 나왔어요. 얼마나 됐어요? 5천만 원 넘었어요. 와, 대박. 이수미가 환하게 웃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종소리가 딸랑거렸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나는 무심코 돌아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민지였다. 민지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 민지는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다. 민지는 나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앉으실게요? 직원이 물었다.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지는 계속 나를 쳐다봤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민호 씨, 괜찮아요? 이수미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저 여자 전 여자친구예요? 네. 나갈래요? 제가 응대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평소처럼 일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에 담고 직원에게 건넸다. 민지 테이블로 음식이 나갔다. 나는 슬쩍 밖을 봤다. 민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옆에 남자는 모르는 척 밥을 먹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지가 계산대로 왔다. 나는 마침 밖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민호 오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돌아봤다. 여기서 일해요? 네. 언제부터요? 1년 됐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저기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그때 민지 씨가 한 행동 이해해요. 당연했죠. 저도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오빠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나는 웃었다. 잘 먹었으면 됐어요. 또 오세요.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오빠 행복하세요. 민지 씨도요. 민지는 그렇게 나갔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다.
민지는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민호 씨, 이수미가 옆에 왔다.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이수미는 내 어깨를 톡톡 쳤다. 많이 컸네요. 뭐가요? 마음이요. 나는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성공이 뭘까? 1년 전에 나는 성공했다고 믿었다. 영업이사 직함, 수입차, 예쁜 여자친구. 그게 성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이었다. 진짜 성공은 지금인 것 같다. 정직하게 일하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그 대가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썼다. 내가 배운 것들. 성공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위를 올려다볼 수 있다. 나는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한다. 2호점 문을 열어야 하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진짜 미소였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나요?